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있었던 장관급 개각 발표에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씨는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이고, 부친이 1992년 당시 여권의 관권 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했던 전 충남 연기 군수십니다.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MBC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좀 알린 편이고,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명된 소감문을 통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 가짜뉴스의 페이크뉴스를 뜻하는 모양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사이 정부 여당에서 페이크뉴스,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의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정부를 비판합니다. 직설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다소 과도한 표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것이 정권 측에서 신경 쓰는 이유는 따로 있죠. 그것이 가짜냐 진실이냐 보다는 그것이 누구를 비판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을 하면은 가짜 뉴스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아니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짜뉴스로 많은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 가짜뉴스는 관권이 개입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내니까 언론 자유라는 자정기능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어요. 문재인 정권의 큰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MBC 세력 아닙니까? MBC가 2008년 봄에 광우병 선동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 역사상 남을 가짜뉴스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이런 선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세력이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 18년, 19년에 가장 많은 페이크 뉴스를 만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정권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 하는 거짓말과 민간인이 하는 거짓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하는 거짓말은 그게 정책으로 집행이 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하는 부작용,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의한 부작용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한상혁 씨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면은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해요.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짜뉴스 를 생각나는 대로 10개만 딱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다.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할 의사도 없고, 김정은은 줄기차게 핵 보유국임을 굳히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비핵화,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문재인 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가짜뉴스입니다. 작년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고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짜뉴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건국된 적이 없다, 생일이 없다고요? 그럼 사생활은 이야기죠. 그와 더불어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남쪽이라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황이 김정은의 초청장을 받기만 하면은 북한에 간다고 한 발표를 놓았죠.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김정은이 초청장 보냈습니까? 초청장 받았다고 한들 교황이 신부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을 방문합니까? 가짜뉴스입니다. 5.18 때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헬기 사격했다는 사람이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출동한 수십 명의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부상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료한 사람도 없어요. 봤다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으면 수십만 명이 봤을 텐데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사격 명령에 관계했다는 여권발, 여당이 좋아하는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5월 21일 전두환 장군은 광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5번의 국가적 조사에서 다 나온 사실입니다. 광주 사태 안매장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그것을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파도 시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기무사가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 만든 비상대비 계획을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는 계엄령 준비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로 밝혀졌어요. 이것은 대변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국군의 한 뿌리가 된다.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될 수가 없죠. 공산주의자가 무슨 국군의 뿌리고 6.25 남침 원중 중에 한 사람인데 무슨 국군의 뿌리가 됩니까?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도 위험하니까 탈원전하겠다. 이거 가짜뉴스에 기초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후쿠시마에 당시에 원전 멜트다운 사고로 죽은 사람은 당시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원자로 노심 수습 작업을 하던 사람이 방사능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방사능 맞은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페이크 뉴스가 바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근거가 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중대 사태입니다. 이런 것을 이 한상혁 위원장이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대통령발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남북한이 손잡아서 평화 경제를 하면은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이 손을 잡으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손을 잡으면은 북한에 우리는 퍼주어야 합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반영. 요게 또 페이크 뉴스입니다. 김정은 문재인 합의문에 나오는 4.27 합의문에 나오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반영. 요 페이크 뉴스입니다. 민족 경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페이크 뉴스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1인당 3만 달러에서 1인당 16,000달러로 줄어들고 그만큼 북한에 퍼주어 가지고 남북한이 고르게 16,000달러 GDP 소득으로 맞추자는 겁니다. 이게 공동 번영이 아니고 공동 멸망이죠. 공멸이죠. 공멸. 이 자체가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0개가 넘네요. 그러니까 한상혁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특히 거짓말을 거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몇몇 의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 그 사람들의 입만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페이크 뉴스, 중대한 페이크 뉴스의 한 90%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